예, 직업 심리학 20번까지 앞에 했고요. 2부로서 21번부터 40번까지 하도록 할게요. 21번 가겠습니다. 오케이. 객관적 검사의 장단점을 쓰시오. 얘가 놓을 차례예요. 여러분 밑에 네모안에 보면 작년 3회에 6점으로 투사적 검사가 놓은 바 다시 투사적 놓기는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받아쳐서 객관적 검사가 안 나오겠나 싶어요. 도구를 써라 할 수 있어요. 객관적 검사는 MBTI, KYZ, GATB 미리 전문가들이 표준화 만들어 둔 도구를 말해요. 그죠? 뭐 CMI, CDI 다 객관적 검사 도구가 됩니다. 장점은 객관 신체가 되겠네요. 객관적 검사라서 객관 신체용. 문항의 객관성이 높다. 투사적 검사에 비해 상황 변인을 적게 받아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다. 문맥 좋네요. 그 다음에 객관적 검사는 간편해요. 시행 해석의 간편성과 시행 시간이 비교적 짧아요. 여러분 투사적 검사는 HTTP 해가지고 집 그려봐라, 사람 그려봐라, 나무 그려봐라 해봐봐라. 신타가 높아요. 검사 제작 과정에 검증이 이루어지고 표준화된 검사지이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요. 또 객관 신체 채점과 결과의 평가가 쉬워요. 왜? 답이 정해져 있고 또 결과 프로파일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4번 결과 평가도 쉬워요. 안 좋은 점은 나온데 4반문요. 절대 4반문 열지 마라. 5반문 열어라. 3반문이나 4반문 안 좋아.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가 쉬워요. 왜? 정답이 다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 적성검사다 하자. 나는 소매치기를 바라본다면 끝까지 잡으러 간다가 답이가 그 자리 죽은 척 한다가 답이가 끝까지 잡으러 간다 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객관적 검사는 답이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좋은 쪽으로 답한다 하는 것이 안 좋은 점이다. 반응의 갱형을 지키기 하지요.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답변의 가능성이 있고요. 문항을 만드는 게 참 어렵더라. 그거를 문항의 제한성이라 그래요. 문항은 행동표본이라 하여 행동은 잘 다루지만 어떤 사람의 신념이나 도덕을 문항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 더 쓰라면 응하여 응답하는 데 제한이 있어요. 다재다능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응답은 그 보기 지문 중에만 답을 해야 되니 4반문 응답의 제한성을 쓸 수 있어요. 객관 신체 4반문 오케이. 밑에 투사적 검사 장단점요. 작년 3회 6점으로 나와버렸다. 저는 이거를 투사하면 독립투사가 기억납니다. 윤봉길, 안중건, 김구 이런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보통 잡히면 독방에 들어가는데 반응이 불더라. 독방풍. 1번 반응의 독특성. 독특한 반응을 제시해주어 개인의 이해에 유용합니다. 방어의 어려움. 검사의 의도 파악이 어려워 방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어를 못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좋은 점이죠. 관란에 수감자로 하여금 솔직한 반응을 하게 하죠. 반응이 풍부하게 나옵니다. 답변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단점 신타상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신뢰도란 이해 반복요. 다음에 또 그리면 다르게 그래요. 상담시험이 해석을 해줘도 정확하게 해석 못해요. 타당도가 부족합니다. 타당도 검증이 매우 빈약하고 걸개가 매우 부정적입니다. 상황적 변인이 크다는 것은 당일 컨디션이 검사 반응에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그림이 달라요. 이것이 안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장점은 독방푼, 단점은 신타상. 22번 가시지요. 신뢰도 검사 도구의 신뢰도 추정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옵니다. 작년에도 2번에 걸쳐서 2에 3에 4.6점으로 나왔네요. 3가지는 검사 동반이라 하여 뒤에 동형과 반분 신뢰도가 있을 거예요. 앞에부터 갑니다. 검사, 재검사 신뢰도. 동일한 검사를 서로 다른 시기에 2번 실시한 검사 점수들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때 상관계수를 크롬바흐 알파 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도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를 가지고 2에 반복할 때 1이 나오면 일관되게 놓았다는 것이고 0이 나오면 반대로 놓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을 써라 할 수 있어요. 단점에 다 뒤에 연도 붙었잖아. 단점, 이통청물이 답이 됩니다. 다양한 답이 있는데 이거 단점은 10개 넘어요. 무게 있는 답을 쓰는 것이 중요해요. 이통청물. 이거 어려울까? 뒤에 기억효과, 학습효과를 줍니다. 왜? 동일한 검사이기 때문에 옆에다가 A, 옆으로 줄 A 써놔요. A, 옆으로 줄 A. 통제 불가능한 사건요. 서로 다른 식의 외생 변수가 발생합니다. 이때 외생 변수는 역사 요인이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이혼을 한다, 이런 것이 통제 불가능한 역사 요인에 개입되면 그 심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척정 속성의 변화는 수금자 자신의 속성이 변화될 수 있고요. 물리적 환경적 변화 때문에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온도, 습도, 시간 등이 변화됩니다. 동형검사란 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사한 검사를 치고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거의 동시에 줄 치고 A.A' A.A' 이때 A에는 갔는데 A'이기 때문에 유사한 검사를 하나 만들어서 점이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밑줄. 단점은 검사지 제작이 어렵다. 유사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검사 도구를 반으로 나눈다. 반분 신뢰도입니다. 해당 검사 문항수가 같도록 밑줄, 반씩 나눠서 밑줄, 개인별로 2개의 검사 점수의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거죠. 단점, 문항이 적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7문제 같으면 어찌 나눌래? 9문제 같으면 어찌 나눌래? 양분된 두 문항을 일관되게 놓도록 동등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회 반복할 때 앞뒤로 나누던 전후요, 절반법, 홀짝으로 나누던 신뢰도가 잘 안 나옵니다. 하여 신뢰도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정리하면 검사 동반. 오케이. 23번 문제 가시지요. 위에 이야기한 쌍괄호 3번에 반분 신뢰도를 나누는 방법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왔네요. 2019년 326.0. 그대로 읽어보죠. 전후 반분법.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검사의 처음 반과 나중 반을 따로 나누어 반분된 두 검사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이죠. 대빠이 잘 썼네. 근데 전후는 신뢰도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나눈 것이 기후 반분법. 홀수, 짝수, 기수, 우수. 이거를 기우 절반 또는 기후 반분법이라고 그래요. 3번에 짝을 맞춰서 나눈다. 짝짓님의 배치법. 중요도 고려, 난이도 고려. 짝을 맞추어서 현실형 문항 하나, 저쪽에도 현실, 탐구형 문항, 저쪽에 탐구형, 예술형 문항 하나 빼고 저쪽에도 예술형, 이렇게 짝을 맞추어 나눌 때 짝짓님의 배치법인데, 이거는 1, 2번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후 기후가 신뢰도가 안 나오니까 그럼 짝을 맞춰서 나눠보자. 4개 쓰라 하면 난수표법이 있습니다. 난수표법은 그냥 랜덤으로 싹 반을 나누는 거죠. 오케이. 24번. 심리검사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요. 24번 문제도 참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1번. 개인차입니다. 이질성. 이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문항의 개인차가 많아야 2회 반복할 때 신뢰도가 잘 나와요. 검사 대상이 되는 집단의 개인차가 클수록, 문항의 개인차가 클수록, 이 말은 다각도로 접근할수록, 복합적일수록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그때 신뢰도가 잘 나옵니다. 문항수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잘 나와요. 10문항보다 100문항을 하여 두 번 반복할 때 신뢰도는 2회 반복이에요. 문항을 많이 만들어서 2회 반복할 때 같이 잘 나오더라. 속도가 중요합니다. 속도를 땡기느냐 늦추느냐, 인터벌이죠.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문항에 대한 반응수, 문항 반응 증문이 5개, 7개 초과하는 경우는 신뢰도는 항상 되지 않는데, 문항수가 리커트 시기라 하여 5개일 때 신뢰도가 잘 나옵니다. 신뢰도 검증 방법은 22번에 나와 있는 검사 재검사법을 했느냐, 동형검사법을 했느냐, 반분 신뢰도를 했느냐에 따라 신뢰도가 달리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이제 타당도 한 3가지 가보지요. 타당도는 잘 나올 수 있는 것이 중거 타당도입니다. 네, 어려운 점입니다.
준비한다는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셔서 잘 돼 있죠? 2020년 작년 1회 6점으로 이미 나와버렸네요. 26번도 작년 줄기차게 나와버렸고요. 그래도 낸다면 저는 25번이 안 나오겠나 싶어요. 왜? 26번은 너무 잘 나오는 거거든요. 25번 갑니다. 중거는 크리테리언. 어떤 기준이냐? 미래를 기준으로 하느냐 현재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중거가 됩니다. 또 타당도 종류 4가지를 써라 하여 작년 1회 나왔네요. 25번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갑니다. 땡땡. 그대로 읽을게요. 어떤 심리검사가 특정 중거라고 하는 현재냐 미래냐 상관성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타당도를 말합니다. 예측 타당도입니다. 한 검사가 어떤 미래 밑줄 행동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기업의 적성검사. 동시는 함께 지금 인자가 있느냐 하여 공인 타당도라고 해요. 이것도 알아놔야 되겠죠. 만약에 예측과 공인 타당도 써라 할 수 있잖아요. 공인이 동시입니다. 이미 기존 타당도가 인정된 타당도가 현재 동그라미 그대로 써요. 그냥 이미 기존의 타당도가 인정받은 검사가 지금 현재에도 타당한지 상관성을 알아보는 검사다. 실제 비행 조종술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26번 타당도 중에 구성 타당도는 다른 말로 구성인자 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2020 작년 마지막 시험에도 나와버렸고 작년 3회에도요. 2019년 마지막 문제도 이렇게 나왔으니 여러분 같으면 25번 나온다 안 하겠나? 수변공원의 담요입니다. 수변요요. 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 책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대로 써라. 수렴 타당도 갑니다. 심리검사 도구에 인자가 제대로 박혔느냐 구성 개념이 제대로 들어가 있느냐 수렴. 새로 개발한 검사 학교 성적 기존 검사 지능지수 같은 특성입니다. 그래서 같은 특성을 비교하여 상관계수를 구하는 방법이죠. 이때는 같은 특성이라서 상관계수가 높을수록 일치도 수렴도는 높다. 높아야 좋은 검사 도구예요. 예를 들어 하면 지능지수 문항을 알아보는데 이게 타당한지 여기에다 같은 특성 그 아이의 학교 성적을 들여대는 거죠. 지능지수에 있는 문항이나 학교 성적 성취도 검사에 있는 문항이나 같은 특성이기에 안에 문항이 상관성이 많아야 좋은 검사 도구요. 이번에 다른 걸 알아볼 거예요. 변별 검사로서 타당도로서 새로 개발한 검사 줄치고 외모 기존 검사는 다 지능지수예요. 다른 특성이 여러분 지능지수는 IQ고요. 외모는 문항이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특성이다. 상관계수를 구하는데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왜? 다른 특성이라서 변별성은 높다. 높아야 좋은 검사 도구요. 요인분석법.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에 상호 상관계를 분석 인자 밑줄 상관이 높은 문항을 묶어줘 보는 거죠. 만약에 홀랜드 검사 예가 있다면 현탐례 사진관 문항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행의 5문항, 탐구행의 5문항, 예술행의 5문항, 사회행의 5문항, 진청의 5문항, 5문항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문항수가 같게 되어 있다면 요인들이 잘 구성되어 있네. 키워드는 상관이 높은 문항을 묶어주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27번요. 중거 타당도 결정 요인 줄치고요. 여러분 24번과 27번요. 비교하셔야 돼요. 24번은 신뢰도 결정 요인이라면 27번은 타당도 결정 요인이거든요. 타당도는 문항을 표집할 때 표집 오차가 적어야 돼요. 엄마 집단을 대표하는 문항으로 만들어져야 미생의 장거리를 뽑아낼 수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홍보부의 사람을 뽑을 때 어떤 문항이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서 홍보부에는 1번 전공이 좀 좋아야 되겠다. 국문과 문창과 신방과 2번은 카메라를 잘 다뤄야 되겠다. 3번은 옛날에 경력에 언론사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잘 뽑을 수 있어요. 4번은 대인관계 좋아야 되겠다. 이런 문항이 있다면 이런 문항을 잘 뽑아내야 표집 오차를 줄이는 거죠. 2번 그 방금 준 것 측정치요. 그 문항들이 신뢰도가 있어야 돼요. 어디 홍보부에. 그 문항은 타당해야 돼요. 이를 준거 측정치의 신타라 그러지요. 3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준거 측정 도구가
아까 내가 이야기한 전공, 카메라 촬영, 대인관계, 그 다음에 경력에서는 언론사 출신, 학보사, 신문사 있는데요. 그 도구가 개념중고 홍보부라고 써놔요. 그 도구들이 홍보부요.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그 중고문항이 결핍되어 있는 거고, 그 개념중고와 관련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그 홍보부를 오염시키게 되어 있고,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중고를 왜곡되어서 이상한 아이가 뽑힌다 이런 말이에요. 중고 왜곡이라고 합니다. 하역 제가 국언하조로 써놓은 것은 관로 역효가 놓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중고 결핍, 중거 오염, 중거 왜곡, 이 발생하면 타당도 개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범위 제한이라는 것은 문항이 다 포함해야지. 아까 내가 불러준 게 4개인데 그 일부분만 빼버리면 또 이상한 사람이 뽑혀요. 중거 타당도 정확한 문항이 안 된단 말이에요. 범위 제한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지줄에 타당도 개수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4가지 정리하면 표주보차, 중거 측정치의 신타, 범위 제한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28번요. 위에 문제 네만에 보면 심리감사 점수가 7점이 7점 동그라미. 이것이 원점수라고 그래요. 7점은 원점수 그것밖에 없어요. 평균 있고요. 퍼준 편차가 아래 갈 때 퍼준 지점수를 구하라. 점수는 3, 6, 7, 10, 14, 20 아무 신경 쓰지 마. 평균 잡아 평균 10 동그라미. 퍼준 편차 5.77 동그라미. 당하지 말고 작년에 얘 나왔어요. 뭘 구하라고? 지점수. 공식 써버려. 지점수란 원점수 빼기 평균 나누기 슬래시 SD요. 그러면 공식만 알면 내가 다 쓴다 그랬어요. 원점수 구하와 뭐 7요. 평균 구하와 뭐 10요. 나누기 퍼준 편차 구하와 그대로 뭐요? 5.77요. 그럼 위에 빼면 마이너스 3요. 밑에 5.7 나눠봐. 계산기로 0.5에 나와요. 계산 맞고 공식 맞고 잘 되었다면 답이 틀릴 리가 있나. 0.5 불안해하지 마요. 공식 엮고 있는 그대로 주의했어요. 원점수 7이라고 그랬고 평균 10이라 되어 있고 퍼센트 5.7 그것만 알면 되잖아. 다른 거는 다 허구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답은 0.5 정답 0 마이너스 붙이되 0.5가 T점수가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T점수 구하라. H점수 얼마든지 구하겠다야. 오케이. 28번 KYG의 언어성검사 동작성검사의 하위검사명은 언어성검사는 학습 능력을 알아봅니다. 빨리 갈게요. 기본지식, 숫자 외우기, 어산이공, 어휘, 산수, 이해, 공통성령 6개가 되겠습니다. 왜 1차에 나왔으니까요. 2차에는 놓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동작성 검사는 일상생활 대처 능력인데 빠차, 토목빠, 빠, 차, 토, 목, 빠. 저는요 5개가 있는 동작성 검사 5개 써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빠차, 토목빠요. 뒤에다 기자로 끝납니다. 한번 써보시지요. 좋아요. 그 문제. 오케이. 밑에 카텔의 진행 이유는요. 카텔은 진행에 대해서 2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동성 진행과 결정성 진행입니다. U자는 따라해봐. 허를유. 22세가 되면 흘러내려버려. 유동성 진행은 22세부터 꺾여요. 이게 성인 초기라거든. 성인 초기부터 꺾입니다. 특히요 민첩성과 적응력과 관계되는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한다든지 정보를 획득하려는 능력인데 유동성 진행은 선천적 진행과 관계됩니다. 이번에 결정성 진행은 후천적 진행인데요. 교육하면 늘어나고 경험하게 되면 많이 늘어나지요. 이거는 계속 증가하는 거죠. 나이와 무관하게. 뭐 어떤 건데? 셋째 줄에 세 번째 있는 거. 경험, 교육, 판단, 결정, 언어 이해, 수리, 일반 지식은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카테는 22세 전후에 떨어지는 유동성 지능과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 올라가는 후천적 지능, 결정성 지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밑에 개념 중고와 실적 중고는 여러분 읽어보면 돼요. 다음 오른쪽 29번 갑니다. VPI 직업 선호도 검사네요. Vocational Preferential Inventory L 롱입니다. 60분짜리네요. 하위검사 3가지 써라.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검사. 그 중에 특히 이번에 뭐라 그랬어? 성격검사를 우리가 영어로 빅5라고 합니다. 5개인 29번의 동그라미 2번을 밑에 당구장에 표시해라. 빅5 밑에 있죠? 작년, 재작년 2019년 1회 6점으로 나왔네요. 직업선호도 검사 성격에서는 외향, 호감, 성실, 정불, 경계요. 이거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 직업선호도 검사 L의 두 번째 성격검사 5요소 빅5.
오늘날 직장인들이 잘 고려해야 할 5가지를 또 노동부에서 만들었다 하여 빅5라고 붙여요. 외향성 필요합니다. 호감성 필요합니다. 성실성 필요합니다. 저는 이 성실성은 좋은 것 같아요. 외향성은 한 3분의 2는 되고요. 이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 호감성은 100% 갔는데 어쩌는지 모르겠네. 또 기분 안 좋네 보이. 4번의 정서적 불안정성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하여 5개입니다. 이 5개가 높을수록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으면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 29번에 동그라미 3번 생활사검사는 하나 고쳐야 돼요. 생활사검사는 지금 들어가 보면 9개 요소가 나오는데 그 두 줄에 자존감 있지? 독립심 앞에 자존감 지우고 바꾸세요. 가족 친화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9개 됩니다. 그러면 가족 친화, 독립심, 야망, 종교성, 예수성. 옛날에 제가 이걸 외울 때 전도연의 종교성, 예수성 이래 해가 5개예요. 그 다음에 양육환경, 학업성취, 운동선호, 대인관계 정황 9개 나옵니다. 9개에 대하여 점수로 하여 나타내 줍니다. 자존감은 가족 친화로 바꿔라. 오케이. 30번 내려갔어요. 30번 이번에 나올 확률 높은데 작년 3회에 나와버렸다. 그렇죠? 예, 어려운 점입니다. 시험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셔서 잘 돼 있죠? 서투롱 직업항목 하회철도 3가지 맡기게, 일기게, 일반 직업분류, 기본 학미측도, 개인특성도 제가 살포시 읽고 진행할게요. GOT 1번 홀랜드의 직업선택이론에 반영된 6가지 유형 리아시약으로 나타내주며 이거 홀랜드 이론 바탕입니다. 피검사자의 흥미에 관한 밑줄 포괄적 일반적 직업 흥미를 제공한다. 좋다야. BIS 베이직 인터레스트 스킬즈 개인의 특정 활동의 직업 주제에 대해 25개 세부 척도요. 25개 다 쓸 필요 없죠. 제가 한 6, 7개 써놨어요. 25개라는 것은 농업, 자연, 군사활동, 수학, 과학, 어학 등 잘 빠졌죠? 그대로 넣어놨어요. 이렇게 특정 흥미에 대한 관심을 보여줘요. 위에 1번의 GOT는 일반적인 더 넓고 다양한 직업을 알려준다면 지금 하는 BIS는 25개의 세부적인 직업 흥미를 나타내주는 거죠. PSS, Personal Skill Scale. 두 줄에 가장 선호하고 밑줄, 가장 편안해하는 직업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하위 척도가 있어요. 1급 기출문제, 업학 니모, 업무 유형, 학습 유형, 리더십 유형, 모험심 유형을 통하여 직업을 걸려서 마지막 들고 있는 직업이 가장 선호하고 편안해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어요. 예,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 파일 필요한 사람은 아래 제 이메일 주소 나갑니다. 신청하시면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업상담사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46페이지 제본집 31번 가시겠습니다. CMI 이거 누가 만들었지? 클라이티스가 만들었습니다. 포괄적 직업상담 만든 클라이티스의 커리어 머추리티 인벤토리, 머추리티 성숙, 진로 성숙 검사, 여기 태도 척도와 능력도를 각각 3가지씩 써보세요. 태도 척도 75문항류, 결정성, 참여도, 독립성. 나는 부모님이 정해주는 직업을 선택하겠다. 예, 아니오로 묻습니다. 예 하면 독립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해주는 직업을 선택하니까. 성향, 타협성. 능력 척도가요, 작년 3회 3점으로 나왔어요. 3개 쓰랍니다. 이거 처음으로 나왔어요. 작년 3회 3점으로요. 저는 이거를 문지가 목자개하자. 개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쭈꾸미개, 아구찜개, 먹자개예요. 청소년들이 주로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은, 직업 정보를 보는 능력은, 목표를 잘 선정하는 능력은, 자기가 진로 관련 평가는, 직업에 대한 계획은 5요소를 100문항을 통하여 학생들의 진로 문제 능력을 알아보는 거죠. 오케이. 당구장류.
흥미검사 종류 6개가 있는데 작년 마지막 시험에 4회 5회 통합 때 5점으로 나왔습니다. 5개, 6개 써놨는데 5점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홀랜드 이론 바탕 검사도구 자기 방향 탐색 SDS, 직업 선호도 검사 VPI, 경력 의사 결정 검사 CDM, 스트롱 관련 검사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SVIB, 스트롱 캠벨 흥미 검사 SCII, 스트롱 흥미 검사 SCII 다 흥미입니다. 쿠더와 다이몬드 검사라 하여 쿠더 직업 흥미 검사 KOIS, 쿠더 Occupational Interest Survey. 오케이. 32번 MMPI를 설명하시오. 이건 문제 넣으면 타당수 척도 4가지 써라 하면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우측 페이지에 임상척도 10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임상척도 10가지 중에 한 3가지 또는 5개 써봐라 이래 할 수 있어요. 무응답 척도요. L척도 고부세라 그러지. 고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척도인데 F척도 일반 대중 학생과 다르게 답한 척도 대표적인 비정상적 징후입니다. K척도 반경을 나타내지요. 방어성과 경계성을 나타내는데 고학력자가 K척도에 잘 걸립니다. 임상척도 따라해봐요. 건우가 희반을 쓰고 남편에게 강정을 경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우시고요. 건강염려증 교까지 HS, SB잖아. 우울증 D, 히스테릭 HY, 반사회성 PD 계열, 남녀 성향 맨 피메일, 편집증 PA, 강박증 PT, 정신분열증 SC. 정신분열증은 대한민국에 1% 있습니다. 50만 명이 있어요. 많아요. 경조증 마니아 MA, 내향성 소셜 인트로버전, 내향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2개만 읽어보면 뒤에 부연 설명 써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건강염려증이 많습니다. 헬스 스트레스 1번. 사소한 신체 정책 감각을 심각하게 해서가요. 스스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확신하거나 두려워하면서 이 병은 저 병원 몰두해 있는 상태로 건강에 대하여 불안과 집착 정도를 건강염려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HS가 좀 많이 있겠네요. 3번 히스테리. 노처녀 히스테리, 노인 히스테리 말이 있듯이 가보지요. 정신심리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증, 자기중심적이고 항상 다른 사람이 주목받기 원하고, 저 이런 사람이 있어 주변에요. 주목받기 원하고요. 극적으로 과장된 감정 표현 싫어요. 안 해요. 왜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증상을 히스테리입니다. 누구냐면 접니다. 저 내려가가 8번에 정신분열증 한번 보죠. 우리나라 많아요. 좀 많아요. 50만 명이라 그래요. 찾아보면 1%가 있다. 정신분열증. 이걸 조현병이라 그래요.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런 거 있죠. 낮에는 의사인데 밤에는 범죄자. 사크닥, 해크닥 바뀌어요. 그래서 10가지가 있습니다. 건우가 희반을 쓰고 남편에게 강정경례. 오케이. 33번. 표준어체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표준어체는 첫째 줄에 매다로 매번 실시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오차의 범위요. 예. 측정의 표준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 심리검사수가 20점이라면 20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3, 17에서 23점 사이에 있다고 하고 뒤에 관로 안에 밑줄 허용될 수 있는 오차의 범위를 말합니다. 오케이. 다음이 심리검사 시 측정 오차 줄이는 방법입니다. 2019년 2회 6.5 나왔어요. 안 나올 것 같지만 이런 문문표차라 그래. 측정 오차라는 것은 그 수검자가 검사받을 때 발생하는 오차인데 그걸 줄이려면 일단 문항수를 많이 만들어야 하나 잘못 쓰더라도 그 비중이 떨어져요. 1번 문항수를 늘려야 돼요. 2번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문항은 제거해야 됩니다. 3번 표준화 시켜 나가야 돼요. 4번 오차 변량할 때 차 동그라미 표차. 검사 환경도 똑같이 지시 내용도 똑같이 시간 제한도 똑같이 친밀 교감도 제한하고요. 통제하여 균열한 검사 조건에 유지하여 그 규준하고 맞아떨어지거든요. 문문표차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는 제 생각에 이번에 나오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나오기는 좀 그래요. 밑에 당구장이 오히려 높아요. 면접 때는 또는 평정시 면접관 평정에서 일으키는 차고 인간 표집단 넣을 수 있어요. 인간 표집 넣을 되었어요. 인간 표집단 면접자입니다. 교수님이지요. 인상의 차고 헤일로 이펙트. 인상을 좋게 보면 점수를 잘 줍니다. 관대하여 대부분 높은 점수 주는 경향이 있고요. 그럼 신뢰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도 잘 주고 뒤에도 잘 주고 이래 되기 때문에 표준의 차고요. 요구 수준이 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둘째 줄에 요구 수준이 높으면 점수가 낮게 나오고
요거 순위 낮을 때 점수가 높게 나와요. 이해되나요? 집중 경영차고요. 가능하면 가운데 평균에 몰리는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두 번 다 이래버리면 신뢰도가 너무 높게 나오죠. 단순 노출 효과는 비평정자와 평정자 간에 만나는 횟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예요. 인관 표집단. 작년 마지막 시험에 나왔는데 2020년 사회 4.6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틴슬리와 브래들리의 심리검사 해석 방법 4단계예요. 저는 이것은 2단계 때문에 문제 나왔다고 봐요. 다른 거는 문제 낼 게 없잖아요. 1단계 해석해야 되고 3단계 결과 전달하고요. 4단계 추가활동인데 뭐가 중요한데 2단계예요. 내담자가 검사 결과를 해석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켜야 할 시간이 필요해요. 상담쌤이 해석 준비하고 이때 준비해야 될 두 가지요. 뭐 1단계 해석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될 거 뭐예요? 점수가 주는 의미 동그라미. 점수의 의미와 통합 두 가지를 해내야 돼. 점수의 의미는 이해하는 거고 이해와 통합이에요. 그 점수가 뭘 말하는지. 그 다음에 인터뷰 내용과 어떻게 통합되는지, 내담자와 통합되는지요. 점수의 의미 이해와 통합을 1단계 끝내 이 검토 전 두 가지로 가리지. 심리검사 해석 또는 검토할 때 두 단계는 점수의 의미 이해와 통합. 그것도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오케이. 34번 갑니다. 표준화를 위해 수집된 자료가 정규 분포에서 벗어나는 것은 검사 도구의 문제라기 포집 절차에 오류에서 포집 절차지고, 포집 절차는 사례들을 모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 표집할 때예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 완곡화하는 방법, 서무딩, 정상 분포의 모양을 갖추도록 점수를 보태거나 빼주는 방법인데 정상 분포와 비슷하게 나왔을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점수를 가감하는 거죠. 너무 쉽게 내면 오른쪽으로 가지. 이걸 부적 펜퍼라고 그러고 너무 어렵게 내면 왼쪽으로 가지. 이걸 정적 펜퍼로 하는데 이때는 점수를 평균에서 가감하여 정규 분포로 만들어내면 돼. 이걸 서무딩이라고 그래. 수업 시간에 부적 펜퍼, 정적 펜퍼, 외도 펜퍼다 말씀드렸어요. 절미법, 테일 아웃 메소드. 펜퍼가 생길 수 있어요. 점수를 너무 어렵게 내면 쉬운 점수에서 너무 쉽게 내면 어려운 점수에서 펜퍼가 쭉 빠지거든요. 이럴 때는 꼬리를 잘라야 되는데 꼬리를 짧을 때만 잘라줘야 돼요. 펜퍼의 꼬리를 자르는 방법인데 꼬리가 적을 때만 쓸 수 있어요. 면적 환산법. 이거는 지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1SD 34%, 플러스 1SD 34%, 하여 68%를 먼저 모으면서 면적을 환산해 나가면 반드시 정규 분포가 될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밑에 당구장. 검사 점수에 별량의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일시적 독특한 동그라미. 일시적 일반적 특성이 있고 일시적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외할머니 오셔가지고 전설의 고향 이야기를 해줬는데 독특하게 해요.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다음날 적성검사에, 아니면 IQ검사에. 이런 것을 일시적이고 독특한 특성에 의한 점수의 별량이라 한단 말이에요. 1번, 2번 특정, 3번, 4번 특수예요. 오른쪽에 기교나 기술, 기, 마음가짐, 마, 이해예요. 연습. 저는 이를 기마 이해 연습이라고 하지요. 오케이. 35번요. 직무 분석 용도 4가지를 쓰시오. 작년에 3위에 6점으로 나와버렸어요. 저는 이를 이모 찍찍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요. 최초 분석법, 비교한 기법 대입 36분에 있지. 이걸 하는 목적 용도가 뭐야? 이모 찍찍. 읽어볼게요. 인사관리나 노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인사관리 줄치고. 모집 채용 OT의 자료로 쓰입니다. 뭐 직무 분석요. 뭐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뺄 거 아니에요. 3번에 다이어 주요부라. 직무 평가, 조직 합리화, 조직 훈련, 정원관리, 안전관리, 작업적 경선. 마지막 직무급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모 찍찍 직무 분석 용도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옆에 써봐. P 6에 10번요. P 6에 10번 비교라고 쓰고요. 사치 특급이 나올 거예요. 이 사치 특급은 P 6에 10번에 나오는데 한국 표준 직업분리의 용도 목적이에요. 한국 표준 직업분류 KSCO 의 용도는 사치 특급이고 얘는 이모 찍찍용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오케이. 36번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역시 작년 마지막에 나와버렸다. 2000년 사회 6점을 해요. 따라해 보세요.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헌법 하고 지나갈게요. 작년 마지막에 나와서 그래요. 37번
별표 한 2개 하고요. 이번에 놓을 확률 높습니다. 아니면 2회 2차 때 놓을겠네요. 직무 분석 6단계요. 행직자 결직 통령. 읽을게요. 1단계 행정적 단계 준비 단계, 직무 분석 설계 단계, 자료 수집 분석 단계, 결과 정리 단계, 직무 분석 결과 배포 단계, 통계 단계라 이 최신의 정보를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옛날에는 3단계가 많이 나왔죠. 아시다시피 직업, 직무, 작업 이래 나왔는데 3단계는 요즘 그거 안 나오고 6단계 행직자 결직통, 그 중에 2단계 현금펜. 자료 직무 분석 설계 단계에서 밑에 네모예요. 2단계에서 해야 할 거 저는 출자방이라 그래요. 1번에 자료를 얻을 출출 동그라미 인원수를 결정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고 자 동그라미 마지막 직무 분석 방법을 최초로 할지 비교 확인법을 할지 결정합니다. 이거를 출자방이라 그래요. 이건 설계 단계에서 끝내야 된다. 그 밑에 네모요. 37면에 3번을 하설표했어요. 자료 수집 분석 단계가 3단계인데 여기서 할 것은 어직타. 목적에 따라 어떤 정보를 수집할지 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서의 걸 수집할지, 경비 아이씨도 수집할지,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도 수집할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어떤 정보를 수집할지 분석해서 해야 돼요. 직무 요인의 특성을 찾아내야 되고요. 타당한 것인지 현직자 상사들이 재검토해야 돼요. 어직타. 왜? 1차에 나와서 제가 이어낸 거죠. 1차에 안 나온 걸 제가 왜 엮였어요? 다음 밑에 당구장면. 재작년 2회 5점으로 나왔어요. 네, 어려운 작품입니다. 시험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셔서 잘 돼 있죠? 직무 교수는 말 그대로 직무 내용을 쓰는 거죠. 직무명, 이를테면 대학 같으면 학생증 발급, 직무 매뉴얼 어떻게 학생증을 발급해? 그 다음에 그 학생과에 필요한 작업 조건, 고용 조건, 작업 시간, 임금 조건 찾아서 이를 작고작임이라 그래. 이게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할 때는 밑에 명세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밑에 직무명세서의 체크. 이 직무명세서는 인적 자원 관리에 활용되는데 주로 작업자와 관계되는 걸 써줘. 그죠? 그럼 학생과에 근무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적성, 어떤 지식, 직위능, 기술, 능력, 성격, 흥미, 가치, 태도, 자격요건, 경험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5가지 잡아 놓으면 2019년 2회 5점과 유사한 문제가 되겠네요. 38번 오케이. 스트레스는 현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컨트롤 변인 줄 치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느냐? 3가지. 2018년 나왔네요. 이걸 연도 써둔 거는 이런 거는 좀 해놔야 되겠다. 3년째고요. 한 번 더 놓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계사통 동그라미. 개인적 특성 A보다는 B가 좋아요. A 행동은 B에 비하여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생활 방식과 그 스트레스 간의 폭발적인 감성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A보다는 뭘 가져가야 돼? B. A는 제가 지었어요. 어택크. B는 바보예요. 바보 유행이 돼야 돼요. 너긋하고 털털하고 일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고 그래야 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털털하고 너긋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2번요. 사회적 지지 지원을 많이 받아요. 비례가 만들었는데 사회적 지원은 정서적 지원이 있고 수단적 지원이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은 가족에서 잘 나오고요. 여보 사랑해요. 아빠 힘내세요. 수단적 지원은 회사에서 잘 나옵니다. 돈, 보너스, 시간, 환경 개선해주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통제의 위치가 아버지요. 내저론자가 외저론부자보다 스트레스에 강해요. 내저론자는 사건의 발생 결과를 어디에 있다고 보노? 스스로에 있다고 보죠. 모든 원인과 책임과 결과는 나에게 있어 하는 사람이 책임 소재 안에 있다여 내재론자. 둘째 줄에 사건의 발생 결과를 기회나 운, 외적 요인에 있다고 보는 사람은 외저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외저론자는 말 그대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저론자가 될 때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39번 갈게요. 셰레입니다. 이 캐나다 사람이고 스트레스를 처음으로 용어를 지은 사람이 셰레입니다. 일반 적응 정후 3단계 1차 때 한 10번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몸의 첫 번째 경계경고입니다. 경계경고요. 즉 우리 신체 첫 반응으로 체온과 혈압은 떨어지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저항류.
경고 반응이 일어나도 계속 오면 저항은 처음에 증가되지만 나중에는 저항력은 저하됩니다. 마지막 소진, 다른 말로 탈진, 소진, 소모, 탈진이라고 그래. 3번을 회복으로 하면 돼. 스트레스 대한 노출이 장기간 계속되면 우리 신체 저항력은 결국 붕괴되는데 이를 뭐라 그래? 소진이라고 합니다. 경고, 저항, 소진력. 역커스와 도선 줄치고 YRKS, DOD, SON요. 역유자인 가설이면 오른쪽 희미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돼? 1차에 나왔잖아요. 써라. 종축은 왼쪽요. 보면 성과 수준되어 있어요. B나 그림에. 왼쪽 편은 종축요. 성과 수준되어 있나? 오른쪽 행축은 스트레스 높음 낮은 되어 있나? 적정. 그래서 종축은 성과 수준이요. 행축은 스트레스 수준이요. 그래프 잘 보면요. 스트레스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직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가운데 적정 동그라미.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적정할 때 직무 수행 능력이 가장 높아요. 꼭지 좀 찍잖아요. 이걸 역커스와 도선이 이야기했어요. 역유자인 가설입니다. 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항의 난이도, 문항의 변별도를 설명하시오. 하나 더 해서 오답했는데 읽어볼게요. 문항의 난이도는 한 4가지가 들어있을 거예요. 문항의 난이도 땡땡. 검사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 밑줄. 전체 응답자 특정 문항 비율을 말하는데 0에서 1 사이 값을 갖습니다. 난이도가 0.5일 때 분산도가 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8자로 정답 반응수의 비율, 셋째 줄 흥미의 정답 반응수의 비율, 쉬운 정도 밑줄. 다음 이번에 문항의 변별도라는 것은 문항 하나하나가 얼마나 피험자의 상한 능력을 변별 줄치고 피험자의 상한 능력을 변별할 힘이 있느냐인데 이 말은 세 줄에 충실히 재는 것을 의미해요. 문항마다 변별도가 있다는 것은 복합적이고 다각도라는 말인데 능력을 충실히 재는 것을 의미해요. 마지막 오답의 능력도는 둘째 줄에 오답도 있나? 오답도 정답처럼 그럴듯하게 요거요. 오답인데 정답처럼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거죠. 그래요. 응답하기 곤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오답의 매력도, 오답의 능률도라고 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직업 심리학 2급 2차 실기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잘 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의 공감의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